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석사과정 이유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ocument Ranking with a Pre-trained Sequence-to-Sequence 모델입니다. 인트로덕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위의 간단하고 직접적인 포뮬레이션은 태스크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변환한 다음 각 항목이 원하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에 따라 순위가 매겨질 후보 항목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쿼리에서 정보 검색의 다큐먼트 랭킹 문제에 적용되는 시스템의 작업은 평균 정밀도 또는 NDCG와 같은 일부 순위 매트릭을 최대화하는 큰 말뭉치에서 문서의 순위가 매겨지는 목록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전 훈련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 T5를 문서 순위 변경 작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영역에서 효과적이며 제한된 훈련 예제에서는 버트를 훨씬 능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어프로치의 주요 이점은 타겟 월즈에 대해 미세 조정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커넥팅함으로써 모델의 레이턴트 널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멘틱 릴레이티드니스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겟 월즈를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 부분입니다. 순위 재지정 방법은 사전 훈련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 T5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서가 쿼리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true 또는 false라는 단어를 생성하도록 미세 조정됩니다. 즉, true와 false가 타겟 월즈입니다. 추론 시 쿼리 문서쌍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true 및 false 토큰의 로지대만 소프트맥스를 적용합니다. true 토큰에 할당된 확률에 따라 문서의 순위를 재지정합니다. T5는 단어를 하위 단어로 분할할 수 있는 센텐스 피스 모델을 사용하여 시퀀스를 토큰화합니다. 단일 토큰으로 표시되는 타겟 월즈, true 또는 false를 선택합니다. 각 클래스가 단일 로짓으로 표시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 세트가 사용되었는데요. MS마르코랑 로버스트 공사입니다. MS마르코 같은 경우는 빙 검색 엔진에서 검색된 상위 10개의 결과에서 얻은 880만 구절이 있는 구절 순위 데이터 세트입니다. 훈련 데이터에는 약 50만 개의 쿼리 및 관련 문서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각각 6,900개의 쿼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릴리번스 라벨은 개발 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버스트 공사 같은 경우는 TREC 2004 로버스트 트랙의 테스트 컬렉션입니다. 평균 길이가 2,800자 또는 460단어인 52만 8천 개의 문서 모음에 대한 릴리번스 저지먼트와 함께 250개의 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을 백오버즈 검색 방법에 대한 쿼리로 사용했고 디스크립션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타이틀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에 대한 입력과 유사한 짧은 키워드 구문이고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정보 요구사항에 대한 문장 길이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고 모든 쿼리와 릴리번스 저지먼트를 홀드아웃 테스트 세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평가는 제로샷 트랜스퍼 세팅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앤 인퍼런스입니다. T5 모델 베이스, 라지, 그리고 3빌리언을 미세 조정할 때 클래스 밸런스드 매치 사이즈는 128, 이터레이션은 10만 번,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설정하였고 구글 TPU 버전 3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용 문제로 T5 11빌리언은 실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대 512개의 입력 토큰과 하나의 출력 토큰을 사용합니다. MS 마르코 패시지 데이터 세트에서 이 길이를 사용할 때 어떤 입력도 잘리지 않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T5 베이스는 12시간, 라지는 48시간, 3빌리언은 160시간 동안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추론하는 동안 하나의 디코딩 스텝의 로직만 사용하기 때문에 빔서치 또는 탑K 랜덤 샘플링은 그리디 디코딩과 동일한 결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로버스트 공사에서는 전체 길이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의 길이 제한으로 인해 전체 텍스트에 한 번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스트라이드 5의 10개 문장으로 각 문서를 분할한 후 독립적으로 분류하여 각 구절에 대한 릴리번스 프로버빌리티를 얻습니다. 그 후에 문서의 릴리번스 프로버빌리티로 이러한 구절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선택합니다. 베이스라인 실험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BM25입니다. 베이스라인 백오프월드 검색을 위해 루신을 기반으로 하는 앤서린이 오픈소스 IR 툴킷에서 BM25를 구현합니다. 쿼리당 상위 1000개의 문서를 검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M25랑 RM3를 같이 사용한 게 두 번째 베이스라인 모델인데요. 쿼리 확장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BM25와 RM3 모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뉴럴 랭킹 모델의 컴피티티브 베이스라인으로 표시되고 모든 기본 세팅은 앤서린이 구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BM25와 버트 라지 버전을 사용한 베이스라인인데요. 버트 리랭커가 있는 백오브월드의 검색이 있는 두 단계의 5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며 순위 변경 모델만 다르다고 합니다. RM3는 릴리번스 저지먼트를 사용하여 평가할 때 성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리랭킹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인 리절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에서 MS 마르코 패시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버트 라지와 다양한 크기의 T5 모델을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굵게 표시된 결과는 스튜던트 페어드 T-테스트를 기반으로 버트 라지보다 T5가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5 3빌리언은 평가에 사용한 체크포인트에서 충분히 훈련되진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의심되며 더 많은 계산 자원이 주어지면 효율성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5 11빌리언을 사용하면 더 높은 MRR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로버스트 공사에 대한 결과는 BM25 및 BM25와 RM3의 검색 결과에 T5 리랭커를 적용한 것으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5 3빌리언에 대해 굵게 표시된 부분은 T5 라지, T5 베이스 및 해당 베이스라인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트 기반 최신 모델인 CDR 및 멀치와 비교했고 CDR 결과는 교차 검증을 통해 로버스트 공사 데이터에 대한 훈련에서 얻은 것이며 멀치는 가중치 매개 변수를 조정하기 위해 로버스트 공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버스트 공사 릴리번스 저지먼트는 테스트 세트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제로샷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 실험에서 T5 3빌리언 모델은 로버스트 공사에서 보고된 가장 높은 알려진 점수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T5 라지가 T5 베이스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는 이상한 결과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정된 횟수만큼 학습시킨 후 최종 체크 포인트를 사용하여 평가했고 아웃 오브 도메인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단조롭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성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종 체크 포인트에서 다소 임의적인 모델 상태를 캡처했다고 합니다. T5 3빌리언의 경우 성능은 모델 체크 포인트 전체에서 훨씬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모델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델 크기와 트레이닝 데이터 효과에서는 T5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비해 본질적인 이점이 아니라 단순히 더 큰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교 가능한 크기의 사전 훈련된 T5 및 버트 모델이 없어 비교는 어렵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훈련 데이터가 적당하지 않은 데이터 부족 체제에서는 T5가 버트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MS 마르코 패시지 데이터 세트에서 샘플링된 1000개 또는 10,000개
포지티브 및 1000개 또는 10,000개 네거티브 인스턴스로 버트 베이스 및 T5를 미세 조정했다고 합니다. 미세 조정 시 F폭은 3, 배치 사이즈는 32, 러닝 레이트는 버트의 경우 10의 마이너스 6승, T5의 경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진행한 실험에 대한 결과는 평균 및 95% 컨피던스 인터벌스와 함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할 때 각 조건에 대해 5번 반복하여 매번 다른 샘플을 뽑았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더 많은 데이터로 모델을 미세 조정할 경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한 양의 제한된 훈련 데이터로 T5가 BM25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0개 포지티브 및 1000개 네거티브 훈련 인스턴스만 있는 버트는 BM25 기준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흥미롭게도 T5는 훈련 데이터의 단 4%로 BM25 기준선에 비해 약 45%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는 2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어프로치가 버트보다 데이터 성능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즉, 몇 가지 트레이닝 이그젬플로 미세 조정했을 때 T5가 버트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훈련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버트는 처음부터 Final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학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훈련 예제에서는 버트 사전 훈련에 이점이 없으며 앞에서 진행한 실험 표 3을 참조했을 때 이 실험은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대조적으로 데이터가 적은 경우 T5는 플루언스 텍스처 아웃풋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사전 훈련된 뉴럴 머시너리에서 폴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은 T5에서 사용된 사전 훈련 목표가 릴리번스 라벨을 생성하는 데 잘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프트맥스가 모델을 바이너리 디시전으로 축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어프로치는 클래시피케이션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모델의 2개의 출력 토큰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릴리번스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트를 사용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 엔드-투-엔드 모델은 하나의 싱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의존하여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바이너리 디시전으로 매핑한다고 합니다. 위 어프로치는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미세 조정할 때 사전 훈련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최종 매핑은 임의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학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T5는 사전 훈련된 지식과 적절한 태스크별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릴리번스 디시전에 대한 매핑을 미세 조정하여 수집한 지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T5는 출력 생성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뉴럴 머시너리에는 시멘틱, 링귀스틱 릴레이션 및 플루언스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레이턴트 널리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T5는 버트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 지식 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T5에서 사용된 사전 훈련 목표가 릴리번스 라벨을 생성하는 데 잘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직관을 테스트 가능한 가설로 바꾸기 위해 예측 대상으로 사용되는 타겟 월드를 변경하고 링귀스틱 릴레이티드니스를 조작하여 모델에서 캡처할 수 있는 링귀스틱 널리지를 의도적으로 디스럽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겟 월드의 선택은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에서는 true는 관련 문서를 나타내고 false는 관련 없는 문서를 나타냅니다. 위에 표 4에서 확인 가능한 타겟 월드의 구성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각 조건에 대해 실험을 5번 반복했고 매번 다른 샘플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리버스는 false의 경우 관련 문서를 나타내고 true의 경우 관련이 없는 문서를 나타냅니다. 모델이 링귀스틱 릴레이션에 대한 레이턴트 널리지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면 동일한 폴라리티 스케일에서 어퍼짓 어소시에이션을 만들도록 강제하면 기준성과 관련하여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애트님스는 관련 문서를 핫으로 매핑하고 관련 없는 문서를 콜드로 매핑합니다. 이것은 폴라리티 스케일의 오퍼짓 엔드에서 형용사의 사용을 보존하지만 릴리번스와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모델이 레이턴트 널리지를 활용하는 경우 성능이 기준선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릴레이티드 월드는 관련 문서를 애플에 매핑하고 관련 없는 문서를 오렌지에 매핑합니다. 이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이전과 같이 폴라리티 컨트레스트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성능이 기준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Unrelated words는 관련 문서를 핫에 매핑하고 관련 없는 문서를 완전히 관련이 없는 단어인 오렌지에 매핑합니다. 따라서 모델이 임의의 시멘틱 매핑을 구축하도록 강제했고 여기 이 실험에서는 성능이 기준보다 낮고 관련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서브월드는 관련 문서를 언더바 AB에 매핑하고 관련 없는 문서를 언더바 DE에 매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입력 출력 매핑에서 모든 시멘틱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능이 기준선과 위의 조건들보다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T5 베이스의 성능은 계산적으로 더 효율적인 약간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표 1에서 보고된 결과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 256을 사용했고 4000 스텝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표 4의 결과를 보시면 사용 가능한 모든 훈련 데이터로 미세 조정하며 명백한 패턴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찰된 가장 큰 차이는 베이스라인과 리버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훈련 데이터가 있으면 T5가 문서 릴리번스와 타겟 월드 간의 임의 매핑을 학습할 수 있다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설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설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5 모델이 관련성을 예측하는데 레이턴트 시멘틱 또는 링귀스틱 널리지를 활용하고 있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사전 훈련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하여 문서 순위 작업에 대한 새로운 제너레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제한된 훈련 데이터로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이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에 대한 사전 훈련과 미세 조정을 통해 얻은 널리지에 대한 가설의 관점에서 이러한 관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설은 타겟월드 탐색 실험을 통해 모델이 플로우스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에서 널리지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